BBS 뉴스 사람들 오늘은 새해 첫날입니다. 월정사 교무로 계시면서 대전 문수선원 선원장이시고요. 중앙성가대학교 교수로 계신 자현 스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자현 스님 안녕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지으시길 기원합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스님. 현재 월정사 교무국장 소임을 맡고 계시고요. 또 지난해부터는 대전에 월정사 포교당으로 개원한 또 문수선원 또 선원장 맡고 계신데 또 중앙성가대학교에서 또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고 또 방송 프로그램도 많이 하시고 정말 바쁘십니다, 스님. 한 가지가 뭐 잘 안 된다는 뜻 아닐까요? 여러 가지를 한다는 얘기는 하나가 뾰족하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문어발식으로 벌려서 걸릴 때까지 한번 벌려보겠다 이런 정신 자세로 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개미는 새해를 맞아서 우리 시청자, 청취자들께 인사 겸 덕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연스님입니다. 여러분이 새해를 맞아서 내가 복을 받는 것도 좋고 부처님의 가피를 받는 것도 좋지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 주신다면 그러면 더 큰 그다음에 더 좋은 행복들이 나와 내 주변에 크게 두루 넘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실천들을 더 보태 주실 수 있도록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요. 새해 첫날 정말 그 보살의 마음을 우리가 새롭게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데요. 스님, 뭐 사실 우리들의 그런 바람과는 달리 세상은 여전히 복잡다단하고 또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고통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불교에서도 이러한 현실을 사바세계다, 뭐 고해바다다 이렇게 비유도 하는데 이러한 우리들의 삶 전체적으로 스님께서는 어떻게 조망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갑자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블록화가 시장 경제로서의 자유로움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라지면서 블록화가 이루어졌잖아요. 네. 얼마 전까지는 사실 생각도 못한 일이었는데 그게 인터넷의 일반화 그다음에 4차 산업화가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유는 뭐냐면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누구 말 맞다나 그냥 노래 하나가 유행하면 전 국민이 다 그 노래를 들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뭐 CM송으로도 나오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BTS가 한국을 대표하는 가수라는 건 누구나 알아요. 그렇지만 BTS 노래를 아는 사람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BTS가 몇 명인지 잘 몰라요. 그뿐만이 아니고 뭐 여성 걸그룹 하면 블랙핑크가 제일 대단한 그룹인데도 불구하고 노래를 압니까라고 하면 또 잘 몰라요. 이게 이제 파편화라는 거거든요. 파편화. 그래서 듣는 분들만 듣고 안 듣는 분들은 안 듣고 그렇게 파편화가 되다 보니까 게다가 이제 OTT라든지 SNS들이 발전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걸 듣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나로 일관성 있게 그다음에 내가 원치 않더라도 TV나 라디오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어지는 지식들을 들었어야 됐고 지금은 내가 찾아서 듣는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생각들이 오히려 유연한 게 아니고 닫혀 있는 포털 사이트들 이렇게 해서 뭐 물건 같은 거 하나 검색하면 계속 그 광고들이 이렇게 맞춤형으로 뜨죠. 그리고 유튜브나 이런 것들도 내가 뭐 몇 가지를 이렇게 찾아서 그런 것들 영상을 봤으면 비슷한 영상들을 계속 추천 영상으로 올려버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당 야당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기업이라든지 안 그러면 방송도 똑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전부 파편화되고 그러니까 서로 대화가 잘 안 되는. 스님 말씀처럼 그런 파편화가 강화되고 분절화된다, 나뉜다 이런 그런 그 경향이 강해진다 이런 이제 우려가 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인류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 아니 불교는 오히려 지금 상황이 저는 상황만 잘 맞출 수 있고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만 할 수 있으면 호황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불교 같은 경우는 수행문하고 자기 조절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된 종교 집단이거든요. 예.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혼자 밥 먹으면 밥맛이 없다 그래가지고 네네. 누구라도 불러서 먹고 그렇습니다.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혼자 밥 먹다가 이렇게 거울 보면 막 처량하고 뭐 네. 이런 생각들이 들었는데 예. 지금은 사실 혼자 밥 먹는 게 편하다고 생각할 예. 정도고 식당에서 상당 부분을 혼자 먹는 분들을 배려하는 상황 그런 생각들을 해보면 개인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은 부분들이 차지하고 있고 더 네. 영역이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렇다 보니까 개인 조절을 위한 그러니까 자기 만족, 자기 행복, 자기 조절 그다음에 소확행 같은 쪽과 연결이 쉽게 될 수 있는 불교야말로 예. 잘만 재구성될 수 있으면 그리고 부처님 당시의 그러한 흐름들을 다시 복구할 수만 우리가 있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그렇군요.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사실은 이 불교가 보면 예. 그 개인 수행을 기본적으로는 강조합니다만은 결국은 그런 개인들이 모여 사는 사회, 공동체로서의 승가의 역할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과 다가 나눠져 있지 않은 그런 어떤 연기적인 관계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지금 이 세계가 기후 변화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그 연동되는 부분에서 그 유엔을 비롯해서 또 조그만 그런 그 단체들에서 다 고민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서로 그 협력할 수 있는가? 협력을 위한 대화를 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제대로 좀 우리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지금까지는 어떤 식의 흐름이 있었다 그러고 저는 보는 거냐면요. 예. 그러니까는 집단 안에서 누군가가 희생하면서 누군가는 이익을 보는 이런 사항들이 계속 연출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선진국이 어떻게 보면 환경 파괴는 다 해놓고 네네. 개도국한테 너네도 탄소 배출을 줄여줘라고 말하면 안 되죠. 야 너네가 다 지금 문제는 일으켜놓고 왜 우리한테 책임을 우리도 이제 좀 개발하려고 하는데 아마존 얘기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아마존이 뭐 전 세계에 허파예요. 뭐 예. 이렇게 얘기하는데 걔네는 먹고 살아야지 허파면 무슨 돈을 주든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속 허파로만 있을까? 평생 허파 너무 힘들었어요. 맞아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너네가 산소를 많이 만들어 주는 거에 대한 사실 어느 정도 이상은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라는 네. 생각을 하는 거고 네. 집단들도 개개의 집단들이 크게 불만족스럽지 않은 상황에서 전체가 잘 될 수 있는 방향들을 찾아야 되고 그게 사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부처님께서는 개인의 행복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등명 법등명 같은 것도 말씀을 하시지만 네. 동시에 승가는 1인이 존재할 수 없어요. 그건 4인부터 시작되는 그렇죠. 집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동시에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해법이 될 수 있죠. 그래요. 개인과 집단의 문제 이것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잘 작동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인류 문명의 역사를 보면 그것이 잘 작동되는 면도 있었지만 늘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힘들죠. 예.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 격차 또 차별화 이 문제가 화두로 돼 있거든요. 점점 더 격차가 커지지 않느냐. K자 성장이라고 하는 거죠. 양극단으로 위아래로 네. 쫙 찢어지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권력이나 이런 정보나 이런 것을 소수가 독점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그런 그 권력도 분산화되고 정보도 조금 더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아졌다는 점에서 이 격차의 문제가 좀 해소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했는데 실제로 보면 더 그게 그렇지 않다는 그 암울한 전망도 있거든요. 아니 더 심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는 예전에는 1%가 다 장악을 했다면 지금은 0.01% 아니면 0.001%가 다 장악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를 들면 테슬라나 구글이나 몇 개 회사들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그러니까는 중간층 기업들이 전부 다 몰락해 버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승자 독식 체제가 규모를 키워가면서 더 어떻게 보면 더 강력한 지배력을 형성하는 예.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지식도
공개가 되거든요. 예전에는 사실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르고라고 했는데 지금은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거의 대부분 공개가 돼 있거든요. 예. 하지만 그것을 의도적으로 편집을 해서 몰아가는 집단들이 생기고 그것을 무방비적으로 이렇게 대처를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젖어 들어가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게 이제 정치권에서 흔히 나타나는 유튜브나 이런 데서도 정치적 유튜브들이 하는 행동들이죠. 그래서 네. 그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그 사람 쪽 진영의 논리들이 다 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적절하게 조율할 수 있는 연결고리, 뇌량 같은 게 사실 지금 어느 정도 이상은 공공재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예. 스님 말씀을 하다 보니까 조금 한편으로는 좀 우울하고 한편으로는 또 희망을 또 찾아가야 되겠다 이런 도전 의식도 생기는데요. 아까 이제 뇌량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희망을 그 이야기할 때 기본적으로는 이 그 소통의 문제가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세계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은 일체 유심조의 측면에서 너무 당연한 건데 그러한 차이들이 차이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머무는 것이 아니라 차이 속에서의 어떤 서로 간의 그 소통, 교류, 어떤 공감대 확산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싶은데요.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이유가 뭐냐면 불교 안에서도 예전에 어른 스님들께서 법문을 하실 때 뭐 선법문 하시고 당나라 송나라 고승들 얘기하면 예. 그때 연세 드신 분들은 조금 당신하고 안 맞는 얘기라도 들어주세요. 네네. 그런데 지금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한두 번 딱 와가지고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면 더 이상 듣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아예 그쪽과는 단절시켜버리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그것이 틀렸어요 라고 말하는 시절이 아니고 그냥 내가 끊고 가면 돼 라고 하는 게 보통 사회적인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소통이 될 거라는 생각은 안 하고요. 네. 그렇지만 인간이 뭐 여든 야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든 저런 생각을 가지던 사람이든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인간 행복의 추구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행복의 추구. 네.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행복에 대한 추구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유기체인 이상, 인간이 유기체인 이상. 그래서 행복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공통점을 찾고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이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처리했을 때 너에게 이익이 간다. 저는 이익이라고 하는 부분을 나쁘게 안 봅니다. 네. 이익이 사람에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죠. 행복도 이익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사실은 이고등락을 얘기하셨으니까요. 네. 말하기 싫은 사람과 이야기하세요. 듣기 싫은 사람 얘기를 들으세요라고 강제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당신에게 행복과 이익이 충분히 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부분을 부각시킬 수만 있다면 그러면 소통의 여지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요. 일반적으로 그냥 서로를 좀 들어보세요 라고 하는 거 사실 잘 안 됩니다. 그래요, 스님. 그 부처님께서 이야기할 때는 진정한 이득은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경전에서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일상적인 이득도 있지만 그보다 조금 더한 이득이 있다. 그보다 조금 더 큰 이득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설법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스님 뭐 경전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말씀하실 부분이 좀 있을까요? 이득과 관련해서. 개인적으로는 부처님이 출가하신 것도 사실은 행복 추구고 그것도 이익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왕자로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유한적인 거고 어느 순간에는 깨질 수밖에 없고 놓고 갈 수밖에 없는 거다. 제가 부처님 말씀 중에서 그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너가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만 네 거다. 결국 놓고 가는 것은 사실은 네 게 아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꿈만 꿔도 네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몇 가지나 있는지를 생각해라. 그러니까 꿈속에서는 당신의 사고방식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것, 그러니까 불교식으로 말하면 업입니다. 그렇죠. 어떠한 행위들의 적합만 남아있지 돈이라든지 가족관계라든지 내 형태라든지 하는 것들도 사실은 다 유지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쌓아놓고 있는 것들 그다음에 내가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것들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을 해야 되고 사실 그 초점의 맨 마지막 궁극점으로 있는 거는 행복 추구예요. 그렇죠. 그래서 행복에 대해서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예. 저도 제가 지금 이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50대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지금 그게 80이 될지 90이 될지 100이 될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50 정도의 은퇴를 합니다. 그리고 70까지 일을 하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뒤부터는 이제 약간 제2의 알바 개념의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정년은 정확하게는 49세입니다. 우리나라 평균 정년은 10년 동안 계속 49세였거든요. 그래서 1차 일이 끝나는 게 50세고 돌아가실 때까지는 앞으로 40년, 50년 가까이 남아 있어요. 이분들은 과연 어떠한 거를 목적으로 살 거냐. 그래서 제가 이제 보람 추구, 그 다음에 행복 추구, 그리고 또 뭘 얘기하는 거냐면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육체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계속 하거든요. 덕담만 하면서 몇십 년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람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그러니까 투쟁적으로는 더 이상 살 수 있는 연세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50 넘고 한갑 넘어서 어떻게 더 이상 투쟁하면서 살겠어요. 그래서 그런 쪽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듣습니다. 그리고 경제력이 어느 정도 갖춰진 분들은 사실은 이익 추구를 넘어서 당신의 가치 추구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인생의 초점으로 맞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50대까지는 이익 추구, 그러니까 뭐 명예라든지 안 그러면 성공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이런 게 돼야 되는 거고 인생 말년도 그렇게 산다는 건 너무 좀 추잡고 힘들고 그리고 당신 본인이 따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생각들을 얘기하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고 그런 쪽에서 대화 여지들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스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그 힌두교 바라문교에서 그 사주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인생의 주기에 따라서 할 일들, 중점적으로 할 일들이 있는 그런 부분이 이제 생각이 나는데 저도 그거 굉장히 멋있게 보거든요. 그러니까는 집안에서 당신 일들을 다 어느 정도 가업을 성취하고 그게 이제 가죽이라고 하는 건데 성취하고 자식들에게 재물도 어느 정도 물려주고 임석이 숲에 가서 자신을 위해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 다음에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고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 추구하고 사실 그러한 삶이 지금 그런 쪽으로 바뀌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 윗세대들 지금 이제 아주 연세 많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재산을 자식들에게 다 물려주고 자식에게 부양받는 방식이었다면 사실 지금은 어느 정도 이상의 재산을 주고 당신 것도 어느 정도는 남기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서 내가 행복 가치를 추구할 것이냐. 그리고 종교에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종교 지형을 바꿀 수 있는 두 가지를 뭘로 꼽냐면 이 50에서 100세까지의 요 제2의 인생을 사시는 분들을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느냐. 돈이 아주 많으신 분들은 예외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이상 중산층까지는 전부 다 독거노인이거나 각방 독거노인 상황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한 70대에서 누구랑 같이 이렇게 뭐 재밌게 산다라고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부부가 다 살아 계셔도 재밌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삼아 그런 말 하는데 집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어떻게 부부가 얘기하는 시간보다 개하고 얘기하는 시간이 더 많아. 그래서 70이 넘으면 개 언어를 배워야 되나? 라고 할 정도의 약간 슬픈 상황이 된 거예요. 슬픈 상황. 그런데 그런 분들이 보람 있는 행동들을 할 수 있는 장을 불교적으로 만들어줄 수만 있다면 그러면 지금 종교 지형들을 다 바꿔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젊은 사람들을 종교에 오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만 자꾸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제2의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이 불교적 가치를 현실 사회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한다면 종교 지형은 크게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지금 당장은 우리가 OECD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어느 정도 소정의 금액들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국가 시스템이 지금 작동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다음 세대 정도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분들의 행복 추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줄까
라는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그런 부분을 안 했을 경우에 노인 우울, 그다음에 노인 공황장애, 노인들에게서 오는 소외, 독거 뭐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국민건강보험료가 엄청나게 지출될 겁니다. 그래서 건강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라도 그런 시스템들을 사회적 구조를 만들어내고 작동시켜야 돼요. 이 나라가. 그 부분을 불교에서 어느 정도 주도할 수만 있다면 저는 종교 지형 자체가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하고 나중에 이제 또 다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인터넷 부분에서 그래요. 우선 그 스님께서 말씀하신 이익을 잘 보면 결국은 이제 몸 건강, 마음 건강 이렇게 이제 요약이 되는 건데 그런 면에서 이 불교의 어떤 수행, 요즘 말로 말하는 어떤 그 명상,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그 요구가 많이 그 될 거로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니, 지금 이제 갑자기 우리가 오래 사는 시절로다가 바뀌어 버렸거든요. 그리고 이 나라는 의료 시스템이나 이런 게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죽고 싶어도 못 죽습니다. 미국은 한 1년 아프고 죽지만 우리는 10년 아프고도 살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안 죽습니다. 그래서 죽지 못하는 삶에 있어서는 육체적 건강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뭐 나이 30이 넘으면 이제 근육이 빠지기 시작해서 1년에 1%씩 빠진다. 한번 다 한 번씩 들어보신 이야기일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일반 유산소 운동 말고 뭐 헬스라든지 이런 근육 운동을 해야 된다. 빠진 된다. 근육은 채우기 쉽지 않다. 다 동의하시고 그런 일들도 하시고, 그런데 육체만 건강하다고 행복이 해결될 수 있느냐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인 부분도 마치 우리가 근육 운동을 미리 사전에 하듯이 정신 운동도 미리 사전에 하지 않으면 마치 근육 운동을 우리가 근육이 필요하니까 70이나 80 먹어서도 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미리 사전에 한 50대부터라도 준비를 하고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명상이라든지 이런 정신적, 그러니까 정신이 무너지든 육체가 무너지든 둘 중에 하나만 무너지면 굉장히 비극적인 거예요. 그래서 명상이라고 하는 가치들이 지금 이렇게 떠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래 사는 시절에는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하거든요. 제가 명상책도 썼지만 일찍 죽을 자신이 없으면 명상을 해라. 너가 방법이 없다. 다른 방법이 없다. 당신이 90 이상 돼서 무언가 능력적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마라. 그때 자기 중심이 설 수 있는 방식, 자기 중심을 흔들리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은 명상밖에 없다. 그리고 그러한 전문가가 누구냐? 불교다. 불교는 2500년 전에 명상주의에서 부처님께서 시작하신 거고, 조계종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도 육조 해능 스님께서 선불교잖아요. 남종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명상주의 안에서 또 다른 명상파가 조계종이에요. 그러면 뭐 얘기 다 했지. 우리는 2500년 전통을 가진 전문가 집단이에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사실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고, 그다음에 사회를 맑게 하고, 그리고 불교적인 가치들을 이렇게 퍼뜨리면서 화해와 조화 속에서 나라를, 그러면 불교적인 역할도 그다음에 역량도 커지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사회도 훨씬 행복하게 되고, 개인도 자신이 만족하고 추구할 수 있는 것들과 관련해서 훨씬 좋은 이익을 얻을 수 있죠.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그 개인이 행복하기 위해서 이 전체 세계와 나 자신이 어떻게 잘 그 관계를 맺어갈 것인가 하는 어떤 세계관 또는 인생관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돼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살 때가 어떻게 보면 그 행복한 사회 또 정토 사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사실은 그 부분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리 이타도 쉽지 않고 하와 중생도 쉽지 않은 이 두 가지가 다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이 사바세계는 고통의 바다일 수밖에 없지 않는가 하는 그래서 부분이거든요. 불교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게 다 잘 되면 불교가 사라지겠죠. 근데 부처님은 분명히 우선순위는 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는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얘기가 부처님 뭐 유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 3개월 전에 부처님 돌아가시 3개월 맞습니다. 전에 교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와 관련된 질문에서 나온 얘기인데 그게 법등명 자등명 순서가 아니고 자등명 법등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먼저 세우고 내 주변을 확대해라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등명 중심이면 나를 집단에 맞춰라라고 하는, 그 다음에 나를 어떻게 하면 내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진리구조에 맞춰라라는 거하고 다르게 너 중심적인 판단을 우선시해서, 그러니까 너의 행복이라고 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잡고 불교라고 하는 것들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 추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초기부터 맞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개인이 집단으로부터 이탈한다가 아니고 집단 안에서의 행복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불교는 그런 부분들은 명확한 것 같아요. 나중에 대승불교에서도 자리 이타지 이타 자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상구보리의 하와종생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보면 전부 개인과 관련된 부분이 앞에 나오고, 그래서 그걸 예전에는 뭐라 그랬냐면 지목행족이고 눈으로 봐야 갈 수 있고 내가 결박을 풀어야 남을 풀어줄 수 있다. 그렇죠.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자신의 일과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더 성실하게 하고 그것으로 가지고 확장시킬 수 있는, 유교식으로 말하면 본리비도생, 근본이 바로서야 도가 생한다. 그 다음에 이제 경물치 성의정심 수신제가 지구평천하듯이 확대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가는 방식이 훨씬 타당성이 있습니다. 집단을 위해서 희생해라. 그거는 개발 시대, 우리가 개발 시대 때 안 그러면 군부 독재 시대 때 많이 했었죠. 그렇죠. 집안을 위해서 희생하고 뭘 희생하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 시대의 타당성이 있는 거고, 그 시대의 최선이었다. 지금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거죠. 가치관이 또 달랐기 때문에. 지난해에 그 대전 문수선언의 선언장을 맡으시면서 또 지역 포교에 앞장서게 되셨는데요.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스님. 개인적으로 제가 하고 싶었던 원력 사업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교육과 관련돼서, 사실 불교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이 수익 사업이 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누군가는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불교대학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많이 이렇게 기울고 있고요. 그게 코로나를 맞으면서 더 문제가 심각해졌거든요. 그래서 모든 교육 프로그램들이라든지 안 그러면 동아시아적인 그러한 정신적인 측면들을 전부 인터넷 안으로 넣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불교의 EBS 같은 거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촬영할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해서 문수선언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불교계의 EBS. 저도 늘 평소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게 궁금한 게 있을 때 어디서든지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료들이 이제 그 묶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유튜브를 기반으로 해서 뭐 능엄경이면 능엄경, 기신론이면 기신론 이래서 몇 강씩 쭉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해서, 그러니까 몇 명이 보더라도 필요한 사람은 다 접촉할 수 있는 코드는 만들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책도 그렇거든요. 불교 쪽이 굉장히 좀 문제가 뭐냐면 저희 때보다도 오히려 충실한 책들은, 그러니까 책이 발행되는 쪽 거는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런데 교리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개수가 늘어나지 않고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걸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번역이 좀 잘 된 책이나 안 그러면 재미가 없더라도 이 책은 충분해라고 하면 그런 분들도 모셔가지고 몇 강씩을 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그 책을 구입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냥 설명만 듣고 끝낼 수 있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누구든지 찾아서 다 열람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동영상 도서관 같은 식도 만들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또 중앙승가대에 계시니까요. 또 학교 차원에서 또 조계종 또 종단 차원에서 또 어떤 부분들이 돼야 될까 좀 궁금하거든요, 스님. 개인적으로는 저는 불교가 부처님 당시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유추구, 인간의 행복과 자유추구라고 하는 것들을 그 당시 바라문들의 한계점들을 지적하면서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국 불교를 보면 희한하게도 너무 조선시대 같은 느낌? 너무 복고풍이 강합니다. 그래서
강한 사람은 부드러워요. 그다음에 강한 집단 부드럽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구나 대기업에 다 취직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대기업에서는 너네가 사표 내고 싶으면 언제든지 내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는 의외로 굉장히 닫혀 있어요. 지금 안에서 보면.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안 되면 젊은 사람들을 움직이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있거든요. 명상센터에 가면 젊은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불교뿐만이 아니고 뭐 개신교도 마찬가지고 천주교도 마찬가지예요. 50이 새댁 소리를 듣고 시골 가면 한갑이 새댁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지금 종교가 이렇게 늙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폐쇄적인 그런 사고, 그래서 훨씬 더 유연한 사고들이 연결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요. 저는 교육에 대한 투자는 아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한국 불교가 지금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 처해진 게 예. 교육 쪽으로 하는 사람들이 이익을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는 공부한다고 해서 이익될 수 있는 게 없어요. 실질적으로. 물론 일자리가 부족하고요. 또. 이익을 위해서 공부를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아니지만 하지만 기본적 대우들마저도 박탈돼 버린다면 그쪽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교육이 사람들을 바꿀 수 있고 그다음에 포교도 가능한 거고, 그게 유연성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알면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현대 사회는 지식이 진짜 엄청나게 필요한 사회예요. 예전처럼 뭐 불교적인 거, 뭐 당나라 송나라의 얘기 이런 것만 알아서는 사실 아무 쓸모도 없습니다. 대화 역량을, 현대적 대화 역량을 못 갖추고 있으면 현대 지식인과 대화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현대 사회의 변화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현대적인 흐름들, 그 다음에 이슈가 되는 것들 다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예. 그래야만 기관장들하고도 대화할 수 있고 중산층 이상의 지식인들과 대화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지식 역량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 다음에 그것이 다양성이 축소되다 보니까 예. 너무 좀 어떻게 보면 폐쇄적인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교육 부분들은 투자 사업이지 단 한 번도, 우리나라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교육 관련해서 수익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도전하는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예. 전부 투자 사업이에요. 대학도 전부 교육부에서 투자하는 거지 거기서 무슨 수익을 내고 이거 불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정신이 뚜렷하게 박히면 승단은 살아남고 그 다음에 불교의 영향력 외연은 넓어지게 되는 거고 발전하게 되는 거고, 그런 부분들에서 사실 배점이 지금같이 약하다면 미래는 없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그 월정사 교무 소임을 또 보고 계신데, 월정사는 올해 또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월정사는 지금 유튜브하고 관련해서 선제적으로, 사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유튜브와 관련해서 엄청나게 선제적으로 자금들을 투자해서 예. 교구본사 차원에서는 최고의 지금 구독자를 6만을 벌써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예. 최고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고요. 예. 올해 안에 10만 이상 충분히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쪽의 포교도 기본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명상 시대를 맞이해서 청소년 명상 축제도 작년에도 했었고 올해도 할 거고요. 예. 그다음에 명상 프로그램 개발과 자격증 주는 부분들도 지금 지속적 사업으로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기도 신행이라고 하는 부분이 꼭 오프라인 기도 신행이 아니고 예.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기도 신행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예. 금강경 기도. 네. 어떻게 보면 조계종의 소위 경전인 금강경을 가지고 기도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추구해 나갈 수 있는 것을 온라인을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온라인 기도를 통해서 기도 접수자가 한 10,000명 정도 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단일 규모로는 가장 큰 기도 모임들도 만들어낼 거고요. 네. 그리고 그분들을 모은 것들을 가지고 다시 인터넷으로 교육적으로 연결시키고 라고 해서 계속 그런 부분들이 선순환될 수 있게 예. 산사의 경계를 넘어서는 역할을 올해 들어서 최고의 역점 사업으로, 그리고 거기에는 명상과 그 다음에 기도라고 하는 두 가지 축을 가지고 끌고 갈 생각입니다. 아, 그렇군요. 스님 지금 뭐 그 중앙승가대학에서 또 후진을 양성하고 계신데, 스님의 주된 그 과목
어떤 쪽이신가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문화재, 그 다음에 불교 교리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는 문화 역량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사실 문화재적인 부분이 더 의미적으로는 크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약간의 응용불교인데 그렇죠. 그런데 불교에서 이제 동대에서도 그런 실수들을 했거든요. 응용을 강조하다가 근본을 놓치면 네. 죽도 밥도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근본이 바탕이 된 응용. 네. 이라고 하는 쪽에 저는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아, 예. 그래서 근본이 확립됐을 때, 그러니까는 1차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가 됐을 때 응용이 되면 예.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예, 예. 그런데 그게 이제 조금 미진한 상태에서 응용해서 응용으로 가면 마치 사상노각 같아가지고 이게 휘청휘청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불교 콘텐츠 개발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교리를 배경으로 하고 교리나 역사를 배경으로 하는 문화적인 부분, 문화가 외연이 훨씬 더 넓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응용불교 분야에서는 이제 불교학과 타 분야, 예. 뭐 생물학, 무슨 뭐 물리학, 화학 이런 어떤 그 연계 학문과의 예. 어떤 소통 이런 부분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 관련해서도 그 동국대학교 K 학산 연구소인가요? 뭐 중심으로 해서 또 많은 콘텐츠가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불교 쪽에서 인재 양성에 사실 너무 이렇게 중심이 약했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하는 사람은 둘째치고 한 가지만 뚜렷하게 하는 사람도 사실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불교 방송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교육 콘텐츠들을 만들어가는 입장에서 제일 처리하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어느 정도를 말할 수 있는 사람 강사 구하기가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불교 방송도 그렇고 아마 저 TV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예. BBS 불교 예. TV 쪽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느 정도를 끌고 갈 수 있는 강사가 있느냐? 사실 없습니다. 예전보다는 훨씬 많아진 거 아닙니까, 스님? 그러니까는 박사는 많아졌는데 오히려 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카리스마 있고 그런 분들은 예전보다 훨씬 적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목정배 선생님이나 저희가 배웠던 뭐 목정배 선생님이나 뭐 이기영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은 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교주급들 그다음에 전국구예요. 그렇죠. 딱 들어보면 그 선생님 그러면 한번 들어볼 종범스님 뭐 이런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동대 교수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신문이나 안 그러면 무슨 뭐 이런 방송에 나와서 얘기할 수 있냐 못합니다. 한 프로그램 한번 줘보세요. 끌고 갈 수 있나? 그러니까 재미없는 건 끌고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해석하고 그 다음에 수업하듯이 그런 거 아무도 안 듣습니다. 지금 시절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세상의 박사 학위자들은 몇백 명 이상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더 적어졌어요. 그게 교육 시스템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충분한 이익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원이 부족해서 활발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빠져나왔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제가 동대 다니고 뭐 이럴 때만 하더라도 서울대 다니다가도 동대에 오고 지금은 그런 사람은 없고요. 장학금을 100% 줘도 이 사람들이 빠져나갑니다. 취직도 잘 안 되고 비전도 별로 없고. 그래도 저는 전반적으로 보면 30년, 40년 전을 비교하면 좀 그렇겠지만은 그래도 좋은 그 양질의 그 책들이 많이 나와 있고 어느 책이라도 우리가 한번 제대로 그걸 읽는다면은 어느 정도의 그 깨달음은 얻을 수 있다. 소양은 충분히 얻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뒷북이죠. 저도 책을 뭐 1년에 제가 작년에만 공저까지 치면 8권을 만들었고요. 제가 불교적으로는 저만큼 책 많이 파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겁니다. 저보다 판매량이 좋은 사람 그러니까는 예전에 넘사벽이었던 해민 스님과 법륜 스님 다음에 제가 그 정도쯤에 있는데요. 그 두 분은 워낙 넘사벽이고 제가 그 정도에 있는데 책 안 읽습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책이 100권 나가면 아마 5권도 안 읽힐 거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책을 만드는 게 아니고 친절한 콘텐츠를 만들고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서 볼 수 있고 쉽게
그러니까 씹어서 다 넘겨주기 직전까지 이유식까지 만들어서 먹여줄 수 있는 상태까지 가야 되는 거지. 예. 좋은 책을 만들었으니까 너네가 읽어보세요. 좋은 책, 불교책 1000권도 안 나갑니다. 그래서 그건 진짜 아무 영향력도 줄 수가 없고요. 그리고 불교가 되게 재밌는 게 불교 신도분들은 이미 노안이라서 책 보기 힘듭니다. 아, 예. 그래서 이미 세상 자체가 변해 있어요. 그리고 그 정도의 좋은 양질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쪽에서 봤을 때는 벌써 그거보다 앞서가는 상황들이어서 그러니까 나도 변했는데가 아니고 내가 더 빠르게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생각들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끝으로 그래도 우리 자연 스님 앞으로의 원력 또 계획 듣는 것으로 이번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불교의 우수성을 국내적으로도 알리고 세계적으로도 알리고 그다음에 쉽고 친절하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한국의 자부심이야말로 한국 불교에 존재한다. 라고 하는 거를 정립하는 데 있어서 일생을 매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님 장시간 대단히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자연 스님과 함께한 이 시간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저는 스님 말씀 들으면서 앞으로 불교가 할 수 있는 일이 많고 또 불교의 가능성이 매우 넓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